자, 안녕하세요. 최익성입니다. 최학강 TV를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좀 봤는데, 최학강 TV가 이제 선수보호연구소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달아서 조금 당황스럽거나 조금 좀 놀랬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익성이가 최학강이 되든 선수보호연구소가 되든 지원위원이 되든 저는 변하지 않고 컨텐츠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더 넓은 컨텐츠, 좀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선수보호연구소라는 또 2024년 또 새로운 구정 또 다가오고 새로운 시기에 이렇게 선수보호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선수보호연구소라는 타이틀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무겁거나 절대 되게 좌파다, 우파다, 엉뚱하게 바라보시지 마시고 그냥 스포츠라는, 야구라는 이런 것도 이 세상의 하나의 어떤 돌아가는 과정일 뿐인 거고 또 이 스포츠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그 외에 다른 선수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무겁게는 보지 마시고 좀 재미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채널로, 재미난 채널로 좀 거듭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선수보호연구소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근데 이 만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 야구를 관들고 나와서 세상에 나온 지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17년 정도 됐는데, 17년 동안 굉장히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구까지 따지면 너무 오래된 시간이지만, 제가 야구를 관두고 나온 지 2007년도, 2005년도에서 SK에서 관두고 미국에 도전하러 갔다가 와서 2007년에 공식적으로 그만두고 지금 2024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렸죠. 그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선수들이 왜 세상 나와서 성공을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나 또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굉장히 좋은 일들도 하고, 세상에 굉장히 세상을 바꾸는, 야구계를 바꾸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나는 늘 욕먹어야 되고, 왜 풍족한 삶을 못 살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느 날 문득, 나는 과연 누가 나를 보호해주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혼자서 외톨이처럼 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어느 순간에는 토사구팽 이런 것처럼 약간 팽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또 만들고 또 팽당하고 또 만들고 또 팽당하고를 되풀이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데 다른 선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수보호연구소라는 어떤 마지막 단체, 제가 수많은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선수협, 은퇴선수협, 독립야구연맹, 굉장히 독립야구리그 한국에 이런 것들 최초의 것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그걸 모든 걸 규합해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구가 아닌 스포츠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또 야구만 봐도 엘리트 선수들이 있고요. 또 프로 선수가 있고 또 은퇴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이 포럼도 해봤지만 엘리트 선수는 엘리트 선수들만의 아픔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스포츠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 힘들게 가고 있고 거의 고사 직전의 상황입니다. 버틴다고 해야죠. 그리고 또 프로 선수들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장치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번에 아시안컵 보셨잖아요. 손흥민 선수 말레이시아와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어떠한 비난도 다 받을 수 있다. 프로 선수가 극복해야 될 과정이다. 하지만 선수들을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할 때 나는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보호 시스템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 종목, 야구뿐만 아니라 하물며 그런 큰 국가대표 선수들도 극복이랑 보호랑 다릅니다. 스스로 극복해야 될 게 있고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란 건 이 세상에 다 통용되는 룰이에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의사협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보호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 쪽은 좀 보호장치가 좀 희박하다. 좀 없다, 우리나라에.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연구소라는 이름을 또 짓게 된 이유는 사실 뭐 가로세로 연구소, 뭐 우리 치킨 연구소, 하물며 백종원 선생님의 빵 연구소도 생겼습니다. 기타 굉장히 많은 연구소들이 있는데 과연 스포츠 쪽은 선수들, 누구나 스포츠도 정말 선수에 국한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선수를 해봤고 제가 엘리트 선수를 거치면서 프로 선수를 거치면서 은퇴 선수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 정말 선수들의 보호는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 보호를 해서 연구하는 단체가 과연 있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말 대학 가면 연구소 없는 데가 없고 연구소라는 연구소는 정말 많지만 과연 진짜 선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말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그런 연구소는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 누가 만들어줍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죠. 근데 그게 누가? 결국 저는 뭡니까? 태생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형이자 선배이자 먼저 길을 걸었던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고 우리가 뭉치지 않으면 스포츠 선수를 안 해봤고 선수의 마음을 모르는데 선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동안 스포츠 선수들, 엘리트 선수들, 프로 선수들, 뭐 은퇴 선수들 정말 힘들게 죽어가는 그런 걸 저는 눈여겨보고 있었지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혼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인이 아닌 정말 선수보호연구소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정말 명분 있게 그냥 죽어가는 스포츠 선수들, 그게 꼭 어떻게 뭐 생명으로 죽는다가 아니라 진짜 고사 직전에 엘리트 풀뿌리 스포츠, 그리고 프로 선수들도 프로가 되면 뭐합니까?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매장을 당하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정말 사회적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해서 세상에 알린다면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래요. 뭐 이게 너가 무슨 보호를 해주냐? 뭐 선수들 그런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호해 줄래? 초등학교 선수는 어떻게 보호해 줄래? 뭐 대학교 선수는 어떻게 보호해 줄래? 제가 이번에 1회 포럼 때 얘기했는 것만 해도 엘리트 선수 뭐 교육 프로그램, 엘리트 선수 인프라 운동장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 선수들 정말 마녀사냥하는 미디어 문제, 그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떤 부상의 회복, 그리고 상벌제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은퇴 선수들 보험, 연금, 그리고 은퇴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 이 한 6, 7가지를 가지고 이래 이제 포럼을 했죠.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큰 주제죠.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다 보호해 줄래?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다 보호 못 합니다. 왜냐? 보호할 수 있는 협회나 기관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협회가 몇 개 있는지. 대한야구협회, KBO, 부터 시작해서 유소년협회, 문체부에 봐도 인권위원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진정 무엇을 하고 있나?
걸 한 번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저는 그냥 우리 선수보호연구소가 하는 건 잔잔한 강에 돌 하나 던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너무 잔잔했습니다. 또 그런 협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잔잔하게 가는 겁니다. 파장 안 일으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더구나 운동 세계에서 더 그게 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좋게 가자. 도대체 뭘 좋게 가고 뭘 좋은 게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정말 좋은 말로 포장하면서 안에 있는 정말 우리 스포츠 자산인 선수들은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떤 학부모들,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교육 문제 때문에 최저 뭐 학력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모님들이 울고 불고 교장실에서 들이눕고 힘이 너무 미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그 가르치는 부모님들, 예를 들어 선수들, 프로 선수들, 은퇴 선수들, 이 모든 스포츠가 하나가 된다면 이제 그들도 우리를 쉽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선수보호연구소지, 저희가 뭐 나가서 뭐 제가 법적으로 뭐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변호사들 많습니다, 세상에. 제가 뭐 운동장을 뭐 시설을 갑자기 크게 만들어서 뭐 운동장을 짓겠습니까? 대한야구협회가 있는데 제가 왜 짓습니까? 그들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목소리를 낼 때 갈라져서 내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제대로 된 말을 한다면 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는 여러 단체들이 나눠서 하게 된다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수보호연구소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들어가 보면 단순합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우리 선수보호연구소는 일단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시작했지만 이 출범의 계기를 보면, 배경을 보면 사실 2000년도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20몇 년간 제가 겪기로는 한 25년 정도, 그리고 뭐 더 앞으로 간다면 그 앞에 스토리가 또 있겠죠. 하니까 지금 우리가 2024년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일어난 일이 지금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가보면은 그 앞에서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일로만 놓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수보호연구소에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정리정돈을 하면서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다 보면 이 2024년에 선수보호연구소가 왜 생겼는지, 야구로만 따지면 선수협부터 가야 되는 거죠. 99년, 2000년에 선수협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선수협, 은퇴 선수협이 가장 빨리 만들어진 게 야구이기 때문에 야구가 잘났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돌을 던졌고 그 돌이 파장을 일으켜서 뒤로 갔고 그 이후에 축구 선수협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크게 뭐 바뀐 건 없지만 또 잃어버린 10년 또 세월이 흐르고 지금 2024년이 와서 지금 다시 제가 돌을 한번 마지막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응답하라 199부터 시작해서 선수협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은퇴 선수협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뭐 독립야구연맹 이런 뭐 큰 과정들을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2024년에 선수보호연구소가 이해하기 더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응답하라 2000으로 또 얘기를 차분하게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박수. 오케이.